전 세계 곳곳에서 감시 카메라 영상이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들을 포착했어요. 무려 30가지나 되는 실제로 기록된 사례들을 통해 초자연적인 듯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곧 만나보실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에요. 건설 현장의 수호천사. 비공개 도시 지역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개입이라고 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늦은 오후에 한 남자가 활발한 건설 구역 옆을 걷고 있었는데 그 위에 150kg짜리 금속문이 조용히 풀려 있는 걸 모르고 있었죠. 그 문이 떨어지기 몇 초 전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화면에 등장해서 그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를 돌아보게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걸 제때 본 남자는 뒤로 뛰어서 피했는데 그 문이 방금 전에 그가 서 있던 콘크리트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면서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벗어났어요. 충격받은 남자가 자신의 구원자를 찾으려고 둘러봤지만 그 사람은 사라져 있었어요. 어떤 카메라 각도나 목격자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지 못했죠. 수사관들은 단서를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로 남아있어요. 앨런 머스크의 이상한 행동. 2021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생방송 영상이 포착됐어요. 이게 온라인에서 빠르게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처음에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는데 몇 초 만에 머스크의 표정이 변했어요.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얼굴이 긴장되며 눈이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고 턱이 꽉 물렸어요. 이 에피소드는 약 5초 정도 지속된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주의가 다른 곳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이 순간이 방심한 상태였다고 느꼈어요. 유료 전문가들은 가벼운 발작이나 스트레스 반응 같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밝힌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자극 행동이나 감각 과부하라고 했어요. 머스크는 나중에 자신의 진단을 인정하면서 강렬한 내부 처리 과정이 신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식적인 의학적 설명이 없어서 피로나 일시적인 의학적 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이론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뉴욕의 외계인 소년.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에서 2023년 8월 19일에 한 관광객이 이상한 영상을 찍은 후 온라인 토론의 중심이 됐어요. 주요 쇼핑구역에서 촬영된 이 비디오는 주말의 평범한 인파를 보여주다가 한 어린 소년이 화면에 등장하죠. 8살에서 12살 정도로 추정되는 그는 파란 티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길쭉하고 털없는 두개골, 창백한 피부, 그리고 흰자나 홍채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검은 눈이었죠. 그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차분하게 걸어가는데 다른 쇼핑객들로부터 눈에 띄는 반응을 끌어내지 않았어요. 촬영자는 불안감을 느꼈고 그 소년이 혼자였다고 말했어요. 추가 목격은 확인되지 않았죠. 전문가들은 이 비디오가 디지털 조작인지 의상 소품인지 아니면 희귀 질환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어서 온라인에서 추측과 회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염력으로 개입한 사건. 유럽 어딘가에 있는 레스토랑 보안 카메라가 늦은 저녁에 찍힌 영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염력 개입으로 보고 있죠. 영상을 보면 4명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서 앉아있는 여자에게 말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굴기 시작해요. 상황이 점점 심해지자 근처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어 쳐다봐요. 그 남자가 위협적인 몸짓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여성이 일어나서 손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해요. 정확히 그 타이밍에 남자가 갑자기 뒤로 2m 정도 날아가서 소파에 쾅 부딪히죠. 남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여성이 똑같이 손짓을 반복해서 계속 그를 눌러 앉히고요. 물리적인 접촉이나 와이어, 장치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프레임마다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 여성은 태연하게 가버려요. 신원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여학생과 종이차. 10년 전쯤 된 일본 영상이에요. 교복 입은 여학생이 주택가 길을 걸어가는데 작은 캔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주차된 소형차 밑으로 굴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 차 무게가 1200kg 정도 되는 차량이죠. 여학생이 차 밑을 확인한 다음에 뒷바퀴 근처에 한 손을 대더니 별로 힘들이지 않는 것처럼 차 한쪽을 대략 30cm 정도 들어 올려요. 전혀 힘든 기색이 없어 보였어요. 캔을 꺼낼 수 없어서 차를 다시 내려놓고 이번엔 차를 뒤로 한 미터 정도 밀어내고 나서 캔을 주워서 태연하게 걸어가 버려요. 전문가들은 이런 힘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숨겨진 유압 장치라거나 디지털 효과 아니면 가벼운 소품 차량이었다는 추측들이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어요. 그 여학생 신원이나 장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소름 끼치는 경호원들. 2023년에 엄청 퍼졌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부유한 도시구역을 어떤 부유한 여성이 걷고 있는데 그 옆에 경호원 2명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호원들이 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불안한 느낌을 줬대요. 여성 본인은 평범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는데 경호원들은 몸통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어깨는 좁고 팔은 터무니없이 길었어요. 헐렁한 정장이 어색하게 걸쳐져 있고 움직임도 딱딱하고 기계 같았대. 자세가 엄청 뻣뻣하고 머리 움직임도 거의 없었어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온갖 추측이 다 나왔어요. 특수 제작한 비율 조절 슈트를 입은 배우라거나 디지털 조작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심지어 인간이 아닌 존재라는 말도 나왔죠. 또 예술 프로젝트나 사회 실험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결국 그 여성도 경호원들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장소도 확정되지 않아서 이 영상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반드라의 가게 침입자. 2016년 4월 13일 뭄바이 반드라 교외에 있는 문 닫힌 편의점에서 새벽 2시 47분쯤 이상한 일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어. 가게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도 없었는데 후드를 쓴 누군가가 갑자기 금속 셔터 근처에 나타난 거야. 그 사람이 셔터를 만지는 순간 화면이 환하게 번쩍이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셔터는 여전히 잠겨있고 손상된 흔적도 전혀 없었어. 그 사람은 간식을 하나 집어들고 다시 셔터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번쩍이는 빛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그냥 걸어가 버렸어. 다음날 아침 주인이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영상을 온라인에도 올렸지. 사람들은 카메라 고장, 영상 편집, 아니면 이상한 침입 방법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셔터가 잠겨있던 타이밍과 상태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직 없어. 그 인물은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비슷한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대. 야외 공중 부양. 많이 퍼진 영상 하나가 있는데 거리 공연자가 넓은 광장에서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고 눈에 띄는 도구나 지지대는 전혀 없었어. 그 사람이 땅에서 약 1m 정도 부드럽게 떠올라서 대략 15초 동안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지.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면서 찍었는데 보이지 않는 와이어나 받침대가 전혀 안 보였어. 천천히 몸을 돌리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와서 관객들에게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놀라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 대부분은 2가지 설명을 내놓는데 하나는 아주 얇은 와이어를 근처 나무에 고정하고 조명과 동작으로 숨긴 거고 또 하나는 촬영 후에 디지털 편집으로 지지대를 지운 거라는 거야. 소수 의견으로는 진짜 알 수 없는 기술로 공중 부양을 한 거라고도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어. 그 공연자는 방법이 뭔지 아직도 밝히지 않아서 이 영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다른 차원에서 온 손님. 어떤 도시의 거리 감시 카메라가 새벽 3시 15분쯤 믿기 힘든 장면을 찍었어. 잘 밝혀진 교차로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반투명한 사람 모양의 형체가 도로 한가운데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반투명하고 사람 형태인데 발걸음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길을 건너고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가면서도 배경이 몸을 통해 선명하게 보였어. 대략 8초 정도 지나자 그대로 프레임 밖으로 사라졌는데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린 거지.
분석가들은 카메라 고장, 디지털 편집, 아니면 유령이나 차원간 존재 같은 초자연적인 원인이라고 의견이 갈려. 그런데 움직임과 선명도가 일반적인 카메라 오류랑은 안 맞아. 그 이후로 비슷한 목격 사례나 과거 기록도 전혀 없어서 이 영상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야. 아이다호에서의 물질화. 아이다호주 작은 마을의 거리 카메라가 밤 12시 47분에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어. 조용한 주택가 도로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12시 47분 23초에 갑자기 젊은 여성이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거야. 바로 직전 프레임에는 없었는데 다음 프레임에 그냥 있었어. 들어오는 모습이 전혀 없었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태연하게 카메라 쪽으로 걸어오다가 약 12초 만에 프레임 밖으로 나갔어. 프레임 단위로 꼼꼼히 봐도 타임스탬프가 빠지거나 편집 흔적은 없었어. 설명으로는 압축 오류나 저조도 때문에 잠깐 안 보였을 수 있다는 거지만 다른 물체들은 그림자 속에서도 잘 보였거든. 초자연적인 이론으로는 순간이동이나 차원문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와. 그 여성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비슷한 제보도 전혀 없었어. 리노에서 일어난 여동생의 변화. 네바다주 리노에 있는 홈 시큐리티 카메라가 2019년 6월 27일에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찍었어. 영상을 보면 젊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조용히 들어와서 그의 뒤에 서 있더라고. 몇 초 지나니까 여동생이 앞으로 살짝 몸을 숙이면서 딱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얼굴이 급격하게 늙어버려. 완전 주름이 깊게 패이고 얼굴이 푹 꺼진 것처럼 변하는 거야. 오빠가 그걸 보고 엄청 놀라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펄쩍 뛰어. 그러자 여동생이 몸을 돌리니까 갑자기 얼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오빠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당황한 표정이더라. 사람들은 이게 장난이었을 수도 있고 분장 때문일 수도 있고 카메라 압축 오류나 글리치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 초자연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결국 그 사람들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나오지 않았어. 여우들과 인간형 생물. 2024년에 텍사스 농부가 설치한 트레일 카메라가 새벽 2시 33분에 적외선 야간 촬영으로 이상한 영상을 남겼어. 4마리 여우가 화면에 들어오는데 평범하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키가 90에서 120cm 정도 되는 작은 두 발로 걷는 인간형 생물이 나타나서 똑바로 걸어가더라고. 그런데 여우들이 전혀 겁먹지 않고 3마리는 차분하게 그 생물을 따라가기 시작해. 나머지 1마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따라가고 그 생물이 화면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농부가 가보니까 여우 발자국만 있었고 다른 흔적은 전혀 없었대. 회의적인 사람들은 곰 새끼나 너구리 같은 동물을 잘못 본 거라고 하지만 걸음걸이나 몸 비율이 잘 안 맞아. 그래서 크립토좀, 숨겨진 동물, 이나 초자연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 정확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생물이 뭔지도 여전히 미스터리야. 카타에 떠있는 춤꾼. 2023년에 카타 마을에서 관광객이 찍은 영상인데 전통 의식춤을 추는 장면에서 잠깐 떠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와. 마을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고 북치는 사람들과 중앙에 푸롯을 입은 춤꾼이 있어. 그 푸롯이 온몸을 완전히 가려서 춤추는 사람 모습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몇 번인가 그 사람 발이 땅에서 15에서 30cm 정도 떠 있는 거야. 몇 초 동안 그렇게 떠 있으면서도 동작은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주변에 있던 현지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 나중에 마을 어른이 관광객한테 말하길 옷 속에 숨겨진 밧줄을 이용해서 그런 효과를 낸다고 했대. 그런데 영상 보면 열린 공터라서 밧줄이나 지지대 같은 게 전혀 안 보여. 보는 사람들은 케이블 때문인지 5단의 프레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의식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의견이 분분해. 아직 확실한 설명은 없어. 월마트에서 공중에 떠 있는 사람. 플로리다의 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촬영한 엄청난 묘기가 펼쳐졌어요. 3명의 젊은 남자들이 쇼핑카트 2개를 몇 미터 떨어뜨려 놓고 한 명이 앞카트에 손을 짚고 뒤 카트에 발을 올린 채 몸을 수평으로 띄웠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카트를 빼버리자 그 사람은 여전히 뻣뻣하고 수평을 유지한 채로 공중에 떠 있었고 그대로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게 안까지 밀려 들어갔죠.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들을 봐도 눈에 보이는 지지대나 받침은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은 숨겨진 단단한 프레임이나 하네스를 썼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순수한 근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디지털 편집얘기도 나오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찍은 영상들이라 그럴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결국 당사자들은 방법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아서 이 묘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기차 옆에서 달리는 사람. 고속열차에 탄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인데 기차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열차 속도는 시속 120km 이상으로 보이고 주변 풍경이 엄청나게 흐릿하게 지나가죠. 영상 시작하고 약 8초쯤 지나서 검은 바지에 밝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 모습이 선로 위에 나타나는데 무려 23초 정도 동안 프레임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고요. 그런 속도를 따라가려면 인간의 최고 스프린트 기록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그건 생리학적으로 알려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아마 열차가 실제로는 훨씬 느렸을 거다. 원근감 왜곡 때문일 거다. 디지털 조작이거나 모터 같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설명들이 나오지만 영상 세부 사항들을 다 맞추기엔 딱 떨어지는 건 없네요. 개가 된 사람. 일본에서 한 사람이 어린 시절 꿈이었던 개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대략 30억 원 정도를 들여 초현실적인 개 코스튬을 맞췄어요. 특수동물 슈트 전문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진짜처럼 보이는 털, 리얼한 머리, 그리고 큰 콜리종처럼 사람 몸을 개 비율로 바꿔주는 디테일한 작품이에요. 팔과 다리를 써서 네 발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됐죠.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진짜 개인 줄 알고 친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경험을 정말 만족스럽고 현실 도피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이 슈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여해주고 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정체성, 테리안트로피, 동물과 동일시하는 현상, 기술, 자기 표현 같은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림 텔레키네시스. 2011년에 중국 소림사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한 스님이 마당에 앉아서 몇 미터 떨어진 유리컵을 향해 손짓을 해요. 그러자 그 유리컵이 수직으로 10에서 15cm 정도 떠올랐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똑바로 내려앉는 거예요. 보이는 접촉이나 와이어, 장치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자가 테이블 위 종이 한 장을 손짓만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종이가 방향까지 바꿔가면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두 영상이 바로 텔레키네시스, 그러니까 물리적 접촉 없이 물건을 움직인다는 초능력의 사례로 많이 언급돼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텔레키네시스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통제된 증거가 없다는 거죠. 대신 와이어나 자석, 공기 흐름, 정전기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뭐라고 확인된 건 없고요. 이 영상들은 아직도 진위 여부가 논란이에요. 동네에 나타난 얼어붙은 남자. 2022년 12월 12일 저녁 8시 47분쯤 한 택시 기사님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다가 이상한 장면을 블랙박스로 찍었어요. 셔츠도 없이 상체를 드러낸 남자가 집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등이 엄청 뒤로 젖혀져 있고 머리는 뒤로 확 젖혀진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어요. 팔은 축 늘어져 있었고요. 다리는 걷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전혀 안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약 12초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주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보는 사람들은 신경계 문제나 마약 때문이라는 의견부터 정신질환, 심지어 퍼포먼스 아트라는 말까지 다양하게 했어요. 또 초자연적인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결국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 신고나 후속 보도도 없어서 이 일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벤 기사의 놀라운 힘. 한 설치팀이 개인 주택에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러 갔어요. 다른 직원들이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벤 기사 아저씨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안테나 고정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핸드브레이크가 안 걸려 있었는지 차가 천천히 경사진 진입로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아저씨가 지붕에서 뛰어내리더니 앞범퍼에 손을 대고 차를 멈춰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냥 서 있었대요.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2.5톤 정도 되는 차를 오도 경사에서 멈추려면 대략 122kg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건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제이든 스미스의 파리 퍼포먼스. 2025년 7월 26일 미국 배우이자 뮤지션인 제이든 스미스가 파리 루이비통 매장 밖에서 밝은 빨간 정장을 입고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됐어요. 스마트폰 영상으로 보니까 인도에 서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팔을 크게 휘두르며 입술을 움직여서 노래하거나 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변에 들리는 음악이나 오디오 소스는 전혀 없었고요. 약 90초 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추측을 엄청 많이 했어요. 리허설 중이었다거나 마케팅 이벤트였을 거다. 그냥 예술적으로 표현한 거다. 아니면 안 보이는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있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제이든 스미스나 루이비통 쪽에서 공식 설명은 전혀 없어서 이 일은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지하철 무모한 도전자. 애틀랜타 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어떤 사람이 지하철 열차 바깥쪽에 매달려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문창문 너머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열차 외부에 붙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터널과 고가 선로를 지나면서 시속 100에서 11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눈에 띄는 안전장비는 전혀 없이 강한 바람과 가까운 벽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요. 열차가 멈추자 그는 태연하게 플랫폼으로 내려서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해 보였어요. 이 영상은 편집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확인해줘요. 당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고 극도로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스릴을 즐기거나 관심을 끌려고 한 것 같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살아남는 건 정말 드물고 우연에 가까운 일이라고요. 도쿄와 오사카에서의 순간이동. 일본에서 나온 2개의 감시 영상이 보행자들이 순간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보여줘요. 도쿄 교통 영상에서는 불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직장 남성이 차량 바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더니 한 프레임 만에 반대편 인도로 약 8m 떨어진 곳에 나타나요. 눈에 보이는 움직임 없이요. 비슷하게 2017년 오사카 영상에서는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치이기 직전이던 여성이 갑자기 인간형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붙잡고 둘 다 사라져요. 몇 초 후에 여성이 혼자서 약 15m 떨어진 곳에 다시 나타나는데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타임스탬프에 빈틈이 없고 다른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설명으로는 압축 오류나 편집 때문이라는 의견부터 초자연적인 이론까지 다양해요. 순간이동이거나 수호천사의 개입, 현실 글리치 같은 거요. 건설 노동자의 초인적인 힘. 어디 건설 현장에서 나온 영상인데 좁은 통로에 덤프트럭 2대가 끼어서 평소라면 무거운 장비가 필요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평균 체격의 한 노동자가 혼자서 한 대 트럭 뒤쪽에 손을 대고 옆으로 밀어서 약 1m 정도 움직였어요. 그러자 다른 트럭이 지나갈 공간이 생겼죠. 움직임이 부드럽고 제어 잘 된 것처럼 보였고 힘들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어요. 빈 덤프트럭이라도 보통 3,500에서 4,500kg 정도 나가는데 말이죠. 회의적인 사람들은 카메라 밖에서 도와줬거나 트럭이 중립기어에 유리한 지면이었을 거라고 하거나 영상 조작을 의심해요. 지지하는 쪽에서는 적절한 기술과 조건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이 영상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페루에 있는 보이지 않는 포털. 페루 뉴스 방송에서 라이브 거리 리포트를 하던 중에 정말 이상한 순간이 포착됐어요. 여성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 뒤쪽 인도에 남자 한 명이 나타난 거예요. 한 프레임에서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는데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그 남자가 음료수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태연하게 걸어가 버렸어요. 남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고 리포터나 주변 행인들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프레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더니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도 없고 타임스탬프도 끊기지 않았어요. 다른 움직임들은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설명으로는 영상 압축이나 카메라 오류, 심도 효과, 아니면 눈에 안 띄는 배경 움직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네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이론으로 포털이나 순간이동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댈러스에 사라지는 자전거 탄 소년. 이 영상은 댈러스에서 밤에 교통 카메라가 찍은 거예요. 집 근처에서 어린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와요. 처음엔 완전 평범해 보였고 뭔가 이상할 기미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영상 후반부에 소년이 주차된 차 뒤로 들어가더니 차에서 나오면서부터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시청자들 반응이 완전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조도 촬영에서 생기는 카메라 결함 때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찢어진 것 같아서 과거의 장면이 카메라에 잡힌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불가리아에서의 순간이동. 이건 불가리아에서 아침 일찍 대시캠으로 찍힌 영상이에요. 한 남자가 출근길에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이상한 일을 목격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낯선 남자가 마주오는 차량 바로 앞에 뚝 나타난 거죠. 그 남자가 도로에 나타난 게 너무 갑작스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길을 건너온 것도 아니고 움직이는 차에서 떨어진 것도 분명 아니었어요. 그냥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보였고 운전자들이 간신히 반응해서 멈춰서 충돌을 피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그 낯선 사람이 운전자들이랑 똑같이 엄청 놀란 표정이었고 자기가 차들 사이에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시청자들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 대시캠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순간이동 사례라고 확신하더라고요. 편의점 벽을 뚫고 걸어간 남자. 이 영상은 2016년에 어떤 편의점 근처에서 찍힌 거예요. 어느 순간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입구 쪽으로 다가왔어요. 분명 안에 들어가서 뭔가 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전혀 열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뚫고 쑥 들어가 버리더니 나중에는 똑같이 문을 뚫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이 조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내내 벽에 기대 앉아있던 노숙자 아저씨가 사건 전체를 보고 엄청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 반응을 보면 이 장면이 단순히 신기한 게 아니라 진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라크에서 갑자기 나타난 아이. 이 영상은 이라크의 조용한 공원에서 찍힌 거예요. 처음에는 히잡을 쓴 여성이 혼자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제일 신기했던 건 그 여성이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마르대 아이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쳐다보고 둘이서 여유롭게 저녁 공원을 계속 걸어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아직도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어떤 의식이나 주문을 해서 아이가 나타난 거라고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영상 품질이 낮고 조명이 어두워서 처음부터 아이가 있었는데 안 보였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전설.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는 19세기 영국에 살았다는 도시 전설 속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얼굴이 두 개였다고 해요. 뒷머리에 두 번째 얼굴이 있었는데 먹거나 말은 못했지만 웃고 울 수는 있었대요. 모드레이크 말로는 그 얼굴이 자기 감정과 정반대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자기가 슬플 때는 그 얼굴이 즐거워 보이는 식으로 정말 소름 끼치는 대비였죠. 전설에 따르면 모드레이크는 밤마다 그 두 번째 얼굴이 잔인하고 무서운 말을 속삭여서 의사들에게 그 얼굴을 떼어내 달라고 애원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의사도 수술을 시도해주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상태에 대한 미스터리는 끝내 풀리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와 비슷한 희귀한 경우를 인정하긴 해요. 한 가지 설명으로는 선천성 기생쌍둥이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한 쌍둥이의 두개골에 머리만 붙어있는 형태로 몸통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지만 눈을 뜨거나 입술을 움직이는 정도의 제한된 표정은 가능하대요. 기생된 뇌는 의식이나 말을 가질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난 아이.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호천사 같은 존재를 믿게 됐어요. 한 남학생이 도로변 난간에 기대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에 이끌리듯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러고 불과 몇 초 뒤에 고속으로 달려온 차가 정확히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 쾅 하고 충돌했어요.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거나 조금만 덜 피했어도 정말 끔찍한 일이 될 뻔했죠. 다행히 영상 속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높은 힘의 보호가 있었던 게 아닐까 믿고 있어요.